나흘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마련 천사 후원 방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보종 황제 선교윤허 1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69개 노회가 지난 7일부터 가을 노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새성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신사옥 이전과 복음 스튜디오 장비 마련을 위한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나흘간의 생방송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생방송은 시청자와 제작진의 간증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는데요. 그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구티비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마지막 날. 그동안 구티비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은 후원자부터 방송 이후 사역 환경이 달라진 목회자들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간증을 나눴습니다. 25만 원 그 금액을 기꺼이 기부해 주는 분도 계셔서 저는 힘이 나서 피가 거꾸로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 되게 많이 보셔서 제 영상이 교본이 됐어요. 이걸 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는 게 정말 달라지는 괜히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뭐 어쨌거나 사기를 한 50억을 당했어요. 교회도 또 이사를 오면서 옮기게 됐고 하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구티브를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취재 기자와 제작진도 대거 출연해 제작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부족한 장비, 열악한 제작 환경 등을 주로 언급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쌓이길 소망했습니다. 저희가 세트가 사실은 또 하나니까 매일 달리다굼이라는 생방송이 있고 또 뉴스도 매일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세트를 바꿔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카메라도 봐야 되고 조명도 해주셔야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안 끝나 거의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새 복음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 공사 중인 신사옥 현장에는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후원자들이 찾아가 마음을 보태고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구티비의 축제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힘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달려왔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우리 거기 왔을 때 보니까 참 누가 봐도 십실반에서 모아오는 마음으로 사는 방송국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영화나 드라마가 제 이야기가 준비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좀 잘 되면 어떻게 좀 제가라도 구티비에게 신사옥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 많은 꿈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스튜디오는 물론 개척교회를 위한 열린 교회, 뜨거운 찬양으로 채워질 공연장,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느헤미야 성벽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의 마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천정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온갖 전선과 배관 이런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은혜 받는 모든 시청자들이 다 모여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씩 주춧돌을 쌓아라. 10월 한 달간은 구티비 천사 후원의 달로 운영됩니다. 구티비는 한 달 동안 본사 스튜디오와 신사옥은 시청자와 성도분들에게 열려 있다며 오셔서 기도의 재단을 함께 쌓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를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사랑이 모여 구티비 신사옥이 미디어 선교 성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오는 16일은 공석이 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자리를 두고 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와 사립학교계가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6일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은 1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6만 교원의 1차 임용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사회 안팎으로 큰 관심이 모입니다.
교육감이 갖는 무게감은 기독교계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등에서는 성도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독려운동의 하나로 이들 단체는 4명의 후보자들에게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고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비교하고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의 선택권과 교육의 자주성 이 두 측면인데 특별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리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엇갈린 부분은 한국의 기독교 교육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입니다. 교원 임용권 회복, 종교계 사학의 특수성 보장 등 현안은 크게 4가지인데 이에 관한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자들의 답변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보수 성향 후보들은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 언급한 반면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와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도 정치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다만 4후보 모두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질의서에 담긴 내용이 기독사학의 자주성 회복과 맞물려 있는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이 이를 적극 고려하길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종교계 학교를 대표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계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데에도 이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주최 측은 선거 독려 운동의 일환으로 이날 발표된 자료들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치러지며 16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고종 황제의 선교 윤허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를 기념하는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제는 특히 한국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고 교육과 의료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재조명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1884년 고종 황제의 선교 윤허는 한국 기독교 선교의 길을 연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 의료를 바탕으로 한 선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의 신분제도와 남녀차별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개최한 이번 학술제에서는 이 같은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 2명의 미 감리교 선교사 가우처 목사와 맥클레이 선교사의 역할이 조명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교의 출발점이 된 사건인 가우처 목사와 조선 보빙사절단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가우처 목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돼 흥미를 더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소요한 교수는 가우처는 이미 조선 선교를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만남은 선교적 목적을 띤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과 경로가 노출되어서 가우처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고 이를 가우처 목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아시아 선교의 개척자로 활동한 맥클레이 선교사 역시 한국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협성대학교 서영석 교수는 맥클레이가 김옥균, 윤치호 등 조선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선교 기반을 다졌고 고종 황제에게 선교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첫 번째 선교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맥클레이는 한국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한 은인이자 공로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는 물꼬를 트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감리회는 올해 고종 황제의 선교 윤허 14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초기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이날 학술제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며 이를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감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69개 노회가 지난 7일부터 2024년 가을 노회를 시작했습니다. 7일 충주와 광주 동노회 등을 시작으로 10월 중 대부분의 노회가 열리며 다음 달 5일에는 순천과 순천 남노회가 마지막으로 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가을 노회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노회장과 부노회장 등 신임 리더십을 구성합니다. 또한 지난 109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 관해 노회 수의 과정을 진행하고 총회가 결의한 주요 정책들을 노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새성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는 새성전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선교 후원을 위한 자리로 지역 성도와 교계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개장 예배 설교에 나선 오성준 담임 목사는 새성전 다목적 체육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화합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다들 정말로 한 마음으로 각 코너들을 준비하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의 저력이구나. 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그러한 자리가 너무 감동이었고 앞으로 3일간 수고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진행된 바자회는 먹거리, 생활물품, 의류, 미술작품 전시 등 총 34개 항목들로 채워지며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9일부터 시작한 사랑의 선교 바자회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눈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각막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많은 이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각막기증자는 뇌사 기증자와 사후 기증자 등 145명인데에 비해 각막이식 대기자는 2,2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익 각막의 경우 수술비는 물론 각막 보존이나 운송 등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은 수익 각막 이식 대신 시각장애를 견디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부는 세계 눈의 날을 맞아 각막기증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막기증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실명과 시각장애를 국제공공보건 문제로 다루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 세계 눈의 날로 지정해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 3천억 원 증가한 396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지출은 447조 원으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50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 수지는 84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 원 증가한 1,167조 원으로 본 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커플 11쌍이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린 이들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가 불수리 처분되자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됐습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 일제히 감원에 나섰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다시 정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공공기관의 54.2%, 184개 기관이 전년 대비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 중 77곳은 2022년보다도 오히려 정원이 늘었습니다. 현 정부는 전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11만 명 이상 늘어 덩치가 비대해지고 효율은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제외 한글 학교는 200곳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외 한글 학교는 1,433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7.4% 감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을 겪은 한글 학교가 문을 닫은 이후 회복하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외 한글 학교는 제외 동포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해 외교부사나 제외 동포청에서 인증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이 3년 임기에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UN 총회는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사국 임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임기 동안 UN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상에서 인공지능 AI 연구자들이 잇따라 수상자로 등극하면서 AI가 현대과학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일까지 발표된 과학계 노벨상 3개 부문 가운데 AI는 생리의학상을 제외한 2개 부문을 접수했습니다. AI 연구 분야의 노벨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발표된 화학상 수상자로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진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와 딥마인드 연구원 존 점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 수상은 AI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약탈됐던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휘기작이 80여 년 만에 원소유자의 후손에 반환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바닷가란 이름의 이 작품은 인상파 거장 모네의 초기작 중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6년 이 작품을 구매한 원소유자 오스트리아인 부부는 2년 뒤 나치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면서 모든 소유물을 빈의 한 해운사 창고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독일 비밀경찰이 창고에 있던 물품을 전량 몰수했습니다. 이 작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휴스턴에서 진행된 경매에서였습니다. 바닷가 소유주인 한 부부는 경매에 작품을 매물로 내놨으나 약탈 이력을 알고서는 작년 미 FBI에 이 작품을 넘기는 데 동의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 천사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생방송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생방송 기간 미디어 선교의 의미를 되짚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사옥 입성과 복음 전파의 비전을 세우는 시간이었는데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잊지 않고 후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구티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실, 유혜은, 강숙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